네, 오랜만에 들어보는 코드인데요. 레드캠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재선에 성공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이전부터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2부에서 저희가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당선인하고 네. 인터뷰를 하면서 질문 드렸던 건데 똑같은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전 부지사가 네. 이른바 술판 회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일단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큰 틀에서 일단 먼저 말씀해 주신다면. 이화영 부지사가 아마 최종 변론에서 아마 그런 주장을 하고 재판에서. 네, 재판. 예.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술판 회유 의혹을 이제 띄웠던 걸로 아는데 저는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그 마피아 보스가 조직원을 회유하고 조직원 회유만으로 불안하니까 그 다음에 배심원 판사까지 뭐 회유하는 뭐 그런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2023년 6월 28일부터 7월 5일의 기간 중에 벌어진 일이라고 나오는데 예. 이게 뭐냐 하면 이화영 그 부지사가 이재명 그 대표가 대북 송금에 관련되어 있다는 진술을 한 기간으로 보입니다. 즉 여기서 이화영 부지사의 유무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관련성에 대한 진술 부분을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7월과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옥중 노트, 옥중 소신이 공개돼 가지고 언론에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주장하는 실판 회유 의혹이라면 진술 자체를 완전히 뒤집고 그 자체가 부정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안인데 그때는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그럼 지금 이와 같은 게 상황이 왜 발생했느냐? 이미 이화영 그 부지사는 이미 한번 그렇게 관련성 있는 진술을 했다가 그 이후에 갑자기 또 진술을 변경해요. 그 사이에 재판정에서의 부부 싸움부터 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고 났는데 그렇으면은 그것으로 이화영 그 부지사의 진술 부분이 탄핵됐다고 판단했다면 더 나올 수 없는 내용인데 이게 지금 그 진술이 번복된 것만으로 부족하고 현재 이 진술서 쓴 것이 결국 유죄의 증거가 된다면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바로 대두되기 때문에 그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결국은 그 진술서를 작성한 그 경위 전체를 부정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원지검에서 모든 내용에 대해서 단 하나도 모든 내용을 조목조목 사실관계를 밝히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검찰에서 그 정도로 명백하게 밝힌다면 이것은 지금 완전히 그 전혀 사실이 아닌 부분을 가지고 주장하는 알겠습니다. 것이다. 어제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성명을 냈는데 전형적인 재판 방해 수법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는데 지금 그 말씀이신 거죠? 네, 제가 방금 드린 게 그 말이 그러면 관련해서 두 가지를 좀 여쭤볼게요. 일단 첫째, 술판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 단정하실 수 있어요? 단정합니다. 어떤 근거를? 이 사건은요. 예. 이재명 당대표가 관여된 사건입니다. 네. 정치적으로 예민하고 예. 민주당 정체가 지금 방어하기 위해서 달려드는 사건입니다. 검사가 만일 그와 같이 술판을 벌이고 회유하는 뭐 여기 민주당 주장에 의하면은 전직 그 정관 변호사를 검사가 소개해서 안내했다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검사가 민주당이 회유된 겁니다. 그 자체를 지금 부정하는 거거든요. 제가 두 번째 드리려는 질문이 바로 정관 변호사 소개해줬다는 그 대목인데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검사가 변호사를 소개해가지고 설득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만일 제가 검찰에서 어제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가 다시 나왔던데 거기서 마찬가지로 이미 그 변호사는 이화영 측 가족과 이미 알던 변호사고 그분은 김성태가 귀국하기도 전에 사실은 이화영을 접견한 전력이 있다는 그 해명자를 봤거든요. 관련해서 그러면 과거 다른 사건에서 네. 그때 스신가요? 뭐 이런 게 이제 그 검찰 조사실로 배달돼서 먹었다 이런 게 의혹이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식을 먹고 싶다. 예. 그럼 검사가 자기 자비로 필요한 원래는 저희 지원이 되지만 스신 비싸잖아요. 그럼 그걸 지원해 줄 때는 식사는 같이 나눠 먹는 정도는 뭐 저녁까지
조사를 하게 되면 네.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럼 연어가 배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근데 지금 상태가 그러니까 제가 할 때만 해도 벌써 10년 전 얘기고 네. 지금은 워낙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보니까 구치소에서 식사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검사실에 식사하는 시대는 지나간 겁니다. 네. 그건 저희 아주 옛날 얘기고요. 아무튼 그 조금 전에 박은장 당선인은 이건 지금 대검의 자체 조사로는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국정조사나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메시지를 공격하게 되니까 그게 어려워지니까 메신저를 공격해서 메시지 자체를 지금 흔드는 전형적인 기법인데요. 예. 검사가 지금까지 해명한 내용을 제가 쭉 지켜보니까 저건 명확합니다. 그렇게 개개의 주장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적시해서 해명을 한다면 그건 검찰의 얘기가 맞고요. 지금 제 어떤 사법 시스템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정치 세력이 지금 그 흔드는 이런 경우는 대한민국에 불행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점은 어차피 이제 사실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의원님의 추정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어제 그 비서실장 정무수석 인선이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지금 뭐 제 입장에서는 좀 적절한 인선을 했다. 특히 비서실장의 경우에 정진석 비서실장은 정치부 기자까지 포함하면 한 30년을 국회 정치권에 있었고 네. 뭐 5선의 국회의원에다 국회 부의장을 거쳤습니다. 또 소통을 워낙 잘하시고 그래서 야당과의 관계가 좀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이제 야당과의 소통 또 중재에 있어서 한 역할을 할 거로 예상이 되고요. 예. 또 한 가지 이제 당정 수직적 관계에 대한 비판도 여러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정치인 생활을 오래 하신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과의 소통이 훨씬 더 원활하고 또 당의 입장이 더 정확하게 대통령께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도 야당과의 관계를 강조를 하셨는데 이 점에 그 방점을 찍으면 왜 하필이면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실형까지 선고받은 분을 인선을 해야 되는 야당에서 당장 이 문제부터 제기하잖아요. 그 사안을 보면 예. 사실은 제가 뭐 법사 저기 상임위에서도 그 부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서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아니 누구나 제가 얘기할 여쭤보는 수 건 있는 진실 부분이 아니라 네. 야당에서 평가는 비서실장이 중요한 거잖아요. 관계라고 하는 측면을 네. 놓고 본다면 소통을 놓고 본다면 네. 거부감이 있으면 아무래도 소통은 저해가 될 거 아닙니까? 그 점을 지금 저는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말이 나올 수는 있지만 결국은 앞으로 계속적인 야당과의 관계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책형 그 비서실장을 뒀기 때문에 비서실장이 나서서 야당과 소통하거나 네네. 그럴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 부분은 그런 지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정무형 그 이제 비서실장으로서 역할이 필요한 거고 그 부분 잘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친윤이라고 하는 규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분이 대통령이 정치권 입문하는데 역할을 하셨고 예.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시면 인수위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시거나 또는 그 이후에 어떤 뭐 친윤으로서 역할을 하시거나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친윤에 그 정진석 비서실장이 포함됐다고 언론 보도에 나온 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중진 정치인으로서 또 역할을 하신 거지. 그리고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데 기여를 하신 거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에 친윤으로서의 무슨 다른 행보를 보이시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야당과의 관계를 강조하셨는데 일각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의 정치적 체급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볼 때 오히려 여당 뭐 장악이라는 어떤 그 뭐 무시무시한 표현까지를 모한다 하더라도 여당 단속 오히려 이쪽에 또 무게가 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던데. 여의도 호사가들이 참 다양하게 해석을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네. 정진석 그 비서실장의 스타일은 제가 워낙 가까이 와서 잘 아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지시를 해가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요. 네. 항상
상대방의 얘기를 충분히 경청하시고 또 그거를 잘 화합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MB 시절에 정무수석을 했습니다. 네네. 그때 친이 친박 갈등이 굉장히 극심했잖아요. 그때 정무수석을 하면서 두 진영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기울이신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이번 성격과 스타일상 저는 우리 여당과의 소통 그것도 굉장히 원활해지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대통령실에서의 어떤 정책 결정에서 국민 설득 방법, 추진 시기 이런 부분에 정무적 판단 기능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에 예. 굉장히 좀 큰 역할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교 역할을 잘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법률 수사 검토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네. 어떻게 평가니까 어떻게 알고 계시고 일단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실제로 그렇게 가는 겁니까? 뭐 저도 지금 언론 보도 정도만 알고 있는데요. 이 야당에서도 사실은 지금 민정수석의 기능 중에서 그러니까 사정 기능은 뭐 제외하고 민정의 기능은 수석이 해야 된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있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비서관들이 사실은 민심을 청취하고 정보를 통합해서 보고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과 법률비서관 이런 부분을 아우러서 시스템을 아예 갖춰서 수석이 대통령에게 직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차원이라면 그런 차원에서 아마 뭐 명칭은 뭐 법률비서관이든 민정수석이든 법률수석은 관계없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민심 청취 기능은 지금의 용산 체제에서는 시민사회 수석이 맡도록 되어 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바꿔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사회나 이런 걸 통해서 민심 청취하는 거 말고 다른 루트의 민심 청취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정기관을 통한 청취인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사정 기능은 부활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용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건 시민사회 수석 자체를 폐지한다 그래서 그 기능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중요한 기능은 그 기능을 아마 포함해서 그 기능을 하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아무튼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예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석급에서 뭐 민심 청취하는 역할과 비서관이 하는 역할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세요? 어제 지금 뉴스 나온 게 그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이 네. 최상병 그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국방부 법무관리관하고 통화한 내역을 공수처가 확보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 네. 공직기관 비서관이 이렇게 나서는 게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 특히나 이건 수사와 관련된 건데 아니죠. 그건 수사 관련된 게 아니죠. 그게 왜냐하면 그거는 항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니요. 그 시점에서 그 시점이 언제인가요? 그날의 그 기록을 넘기기 전인가요? 그러니까 먼저 그 경북 경찰청으로 넘기고 뭐 회수하는 그 시점에서의 통화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점인가요? 예, 그 시점이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직기관 비서관이 등장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용적으로는 사실상 수사를 들여다보고 뭔가 그러니까 손을 썼다라는 이야기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첫째 그 부분은 좀 개념 정확히 정리가 필요한데요. 군사 경찰에서 하는 것은 수사권이 없는 뭐 조사다. 아니 그러니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사망 사건이 되는 그 범죄는 군 경찰의 수사권이 아예 없습니다. 네. 그거는 이 일반 경찰의 수사권이 있고요. 그거는 그 협력 관계에 의해서 군의 특성을 감안해서 군이 기초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조사를 하는 건데 그 조사 기록을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어기고 이첩을 한 겁니다. 즉 항명을 한 거죠. 수사단장이.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어떤 통화가 어떤 식으로 됐는지 모르지만 결국 공직 기강의 문제거든요. 아, 그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오찬 초청을 거절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 성격은 어떻게 그러니까 파악을 하세요, 의원님은? 그러니까 결별 이런 해석이 막 나오던데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의원님은? 아, 그거요. 예.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결별 해석은. 예. 이게 오비락격인데요. 16일 날 이제 홍준표 시장이랑 만찬을 하시고 윤석열 대통령. 예. 그다음에 18일 홍지사가 또 한 번 크게 내질르시셨잖아요. 저격. 네. 저격. 뭐 폐쇄자니 뭐 예, 또 맞아요. 배신이니 말씀하는데 홍 시장은 사실 그 전부터 뭐 대권 놀이니 뭐냐 하면서 계속적으로 네, 맞아요. 저격을 하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소
시기적으로 보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것이 두 분의 한 20년간의 검사의 관계,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선거의 패배의 국면에서 그런 것이 갈등 속으로 가거나 또는 뭐 어떤 결별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적절치 않고 호사가들의 어떤 평이다 보고요. 입방합니까? 예. 그다음에 결국은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혹시 뭐 어떤 내심이 알 수 없겠지만 이것이 불거지는 것은 네. 현재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입장에서도 결코 도움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인터뷰는 좀 마무리하고요. 재선 의원으로서 맹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김종배 저희 진행자께서도 저희 국민의힘에 좀 더 애정을 가지시고 네. 잘 좀 국민의힘에서 저희 프로 좀 애정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섭외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예. 네, 유상범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